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강의를 진행할 정익종,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을 소개해드립니다. 짝짝짝짝 박수도 좀 보내주시고, 자, 지금부터 She follow me 한방 합격. 자, She follow me 그러면 왠지 어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 정익종.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을 따라오면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강한 어조로 She follow me를 외치고 있으니까 혹시 강의 듣더라도 자 중간중간 제가 이런 단어를 외치더라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략히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나열해봤고, 자, 본격적으로 1과목, 자, 1과목 출제 경향 컴퓨터 일반, 자, 커말 2급은 컴퓨터 일반과 엑셀, 스프레드시트 일반 두 과목으로 진행됩니다. 자, 100% 한방 합격을 위해 파트별 출제 빈도율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는 1과목이고 뒤에 가면 이제 2과목에 대한 파트 빈도율은 2과목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간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중복 문제를 제거하고 어떤 부분의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트별, 여러분들이 매 강의가 끝날 때 1강이 끝나면 1강에 관련된 문제를 강의 안에서 풀기도 하지만 그 외에 별도로 또 한 체간 총 20문제다. 1강이 예를 들어서 23문제다. 그럼 제가 강의에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풀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1강부터 11강까지, 자,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은 12%, 뭐 여기 17%가 높네요. 자, 그 다음에 7%, 5%짜리도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좀 낮은 부분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은 좀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PC 운영체제, 자, 윈도우 부분 총 5강의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운영체제의 경우 윈도우 7 기본 지원이 종료되어 자료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의 공통 기능만 포함하도록 출제가 된다라고 2018년, 지금 2019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2018년 출제 경향에서 이렇게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을 공통 기능만 출제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8년 기출 문제들을 보면 윈도우 10에 관련 문제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윈도우 7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의도 윈도우 7을 기준으로 이 운영체제 관련 윈도우 7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자, 한방 합격을 위해, 여러분들의 100% 한방 합격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올 준비물들이 좀 있습니다. 자신감. 무엇보다 이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 그리고 열심히 또 즐겁게. 자, 그럼 지금부터 자신감을 챙겨서 열심히 즐겁게 공부를 하기 위해 좀 플랜들을 좀 짜보겠습니다. 한 5분만 집중해서 플랜을 좀 짜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강의 순서에 맞게끔 차례대로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자신감부터 한번 간략히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감. 다 아는 단어죠.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신발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프리카를 보냈어요.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보내서 자, 신발을 좀 오더를 만들어 와봐라. 자,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아, 망했어.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여기다 신발 못 팔아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싸,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구나. 우리 회사 신발 여기다 다 팔 수 있겠구나 라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B라는 사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좋아요? 당연히 B가 되겠죠. 자, 이런 자신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자, 플랜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커말 1급 필기 1과목 총 11강이고 2과목은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엑셀에 관련된 문제 총 10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1과목은 400분, 2과목은 385분. 2과목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플랜은 뒤에 가서 좀 2과목 때 다시 보기로 하고, 자, 이번에는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만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간이 가장 긴 게 한 57분짜리가 있고, 뭐 짧은 건 한 22분짜리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장 긴 게 한 47분, 짧은 건 한 22분 정도도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간이 한 400분에서 385분 정도 진행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플랜 A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컴퓨터 1과목 총 11강, 총 평균 시간은 37분입니다. 자, 엑셀 2과목은 총 10강에 평균 39시간입니다. 자, 분으로 따졌더니 한 400분 정도, 전체 11강에 대한 400분 정도, 시간으로 따졌더니 한 6.7시간입니다. 6.7시간. 2배수를 줬어요. 2배수. 아까 저희가 강의 끝나고 나면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관련 기출문제 꼭 풀어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 자, 정리할 수 있도록 2배수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6.7시간인데 2배수에서 13.3시간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걸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면 4일 정도면 가능하겠죠. 4일하고 조금 몇 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자, 7시간 정도 간다면 2일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일 정도. 자, 엑셀은 385분에 자 6.4시간. 엑셀은 직접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3배수 시간을 줬습니다. 물론 실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 파트가 있고 꼭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3배수 시간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으로 19.2시간이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역시 3시간씩 공부하면 6.5일, 하루에 7시간씩 공부하면 한 2.5일 정도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공부했다 라고 하면 4일에 6일에 그럼 한 10.5일 정도가 됩니다. 10.5일. 여기에다가 기출문제를, 최신 기출문제를 한 4일 정도 푼다고 할 때 2주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자, 나는 하루에 7시간 정도 잡았다. 그러면 뭐예요? 2일, 4일. 4일에 기출문제 한 3일 줬고 3일 잡으면 7일, 일주일 안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10일 정도, 10시간 정도, 하루에 10시간 정도 계획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균 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 정도 또는 길게는 2주 정도 잡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선생님 인터넷에 보면 하루 이틀 만에 필기 합격했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건 좀 오바인 것 같아요. 오바. 물론 100%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잠 안 자고 진짜 15시간 이상 또는 기출문제만 대충 풀고 갔는데 운이 좋아서 합격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코스를 밟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점. 자, 이번에는 플랜 B를 한번 짜봤습니다. 플랜 B는 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를 듣고 강의 목소리가 좀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1.5배속으로 배속, 2배속 조절 가능합니다. 자, 곰플레이어 등을 이용하면 배속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간략히 들어도 되는 부분,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들은 1.5, 1.8, 2배속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배속 조절을 하면 1.5로 배속 조절하면 아까 6.7시간에서 한 4.5시간, 2배수 잡으면 9시간, 얘는 4.2시간에 3배수 잡으면 12.6시간입니다. 자, 역시 하루에 3시간씩 잡으면 3일, 4일, 7일이죠. 거기다가 기출문제 한 4일, 5일 정도 잡은다고 해서 한 2일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시간 정도 계획을 한다. 그러면 한 3일, 기출문제 하면 5일에서 6일 가능하겠죠. 10시간 이상 하면 일주일 안에 한 3, 4일 안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만의 플랜, 제가 플랜 A와 B를 짜드렸지만 자기만의 플랜, 자기 시간은 자기가 계획을 가장 잘 할 수 있겠죠.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해. 나는 직장을 다녀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플랜을 잘 짜셔서 일주일, 최대 2주일 안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플랜을 세워봤고 이제 본격적인 본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1과목 1강 첫 번째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여기는 출제 빈도가 8%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과 함께 어떻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 이게 중요합니다. 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고고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일반 첫 번째 강의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말로만 즐겁게가 아니라 즐겁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 기법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별표를 찾아서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서는 별이 없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먼저 애니악, 그 다음에 에드삭, 유니박, 에드박. 자, 최초의 전자식,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최초의 상업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순서대로 외워지면 좋습니다. 악싹 박박, 악싹박박 이렇게 외워지시고, 자, 여기서 나눠지는 기점이 여기서부터 내장 방식입니다. 여기는 외장이죠. 애니악은 외장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폰 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폰 노이만 형, 윌키스가 폰 노이만 형이라 아니라, 자, 원래 폰 노이만이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론을 정립했는데 이 윌키스라는 놈이 몰래 갖다 써버린 거예요. 몰래는 아니겠지만. 자, 폰 노이만, 그래서 폰 노이만 형입니다. 폰 노이만이 정리한 이론을 갖다가 썼다라고 해서 폰 노이만 형입니다. 자, 그러면 폰 노이만이 이제 진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만들었는데 에드박입니다. 에드삭, 에드박. 자, 그대로 갖다 놓으면 또 너 내 거 그대로 이론 갖다 썼네? 라고 할 것 같아서, 자, 기존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다가 이진법을 채택을 해서 만든 게 에드박이다. 그래서 이진법 나오면 에드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란 모든 데이터들과 명령을 실행되기에 앞서 어디에다가 주기억 장치에 저장해야 된다라는 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 자, 악싹 박박 이렇게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그나마 가장 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 자, 계속해서 세대별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1세대, 1950년대, 40년, 50년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현재 50년대입니다.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 우리 핸드폰에 패턴 있죠. 패턴, 퍼지, 이런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게 5세대다. 자, 그러면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주요 소자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젠, 트, 집, 고, 초. 젠, 트, 집, 고쳐야 돼. 이렇게 암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진인데 왜 젠이냐고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젠, 트, 집, 고, 초. 이렇게. 자, 그리고 연산 속도가 있습니다. 연산 속도. 별이 한 2개씩 정도 있죠. 자, 밀리초.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초. 100만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밀리, 마이크로 이렇게 해보세요. 밀지마. 피, 뺨. 밀어버렸어. 그래서 아픈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피, 뺨, 라고 처리 속도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젠트집, 고초, 피, 뺨, 라고. 자, 그리고 이제 각 세대별 특징, 하드웨어, 기계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만 외웁시다. 여기만. 자, 1세대는 일괄 처리란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인터넷 온라인이 발전하지 않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수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세대부터 온라인 실시간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실시간 다중, 시분할 다중. 자, 이게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과정은 객관식에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1분. 이게 안 변해요. 1분. 뭔가를 처리할 때, 자료 처리를 할 때 1분 걸린다라고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요 소재는 어떻게? 젠트집, 고초. 처리 속도는 피, 뺨, 순서는 369 아시죠? 369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 하나, 여기 직접 회로라고 있습니다. 직접. 직이 아니라 찝적. 누가 찝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더럽죠. 그래서 IC 그런 것처럼 찝적 회로는 IC라는 거, 3세대라는 거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세대는 VLS, 베리라지 그런 말입니다. 베리. 여기는 이제 울트라라지 그럽니다. 초고속 이런 말입니다. 초고밀도. 여기 초고밀도가 되겠네요. 울트라.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1분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스템 운영 방식의 분류. 별이 3개네요. 자, 별이 3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괄 처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아서 일정량, 일정 시간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걸 일괄 처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배치 처리라고 합니다. 배치. 자, 그러면 이제 모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처리하는 걸 실시간이라고 하겠죠. 좌석 예약, 은행 업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즉시 처리하는 거. 실시간이니까 리얼타임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이거는 시분할입니다. 시분할. 시간을 분할한다. 일정한 시간으로 나누어서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분할하는 게 시분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은 많다 그런 말입니다. 멀티란 많다. 자, 근데 여기는 멀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다중 처리, 다중 프로그램, 다중 처리 두 개를 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많다. 얘는 다중 처리는 처리가 많다. 처리가 뭐예요? 처리, CPU를 말하는 겁니다. CPU가 많다. 두 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한다. 얘는 하나의 CPU를 가지고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한다. 자, 다중 처리는 다중 프로그래밍에 플러스 CPU도 다중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듀얼도 두 개라는 겁니다. 듀얼도 두 개.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이상의 CPU, 여기도 두 개 이상의 CPU, 두 개의 CPU죠. 여기도 자, 두 개의 CPU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CPU가 여러 개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중 처리는 두 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하는 반면에 듀얼과 듀플렉스는 하나의 작업을 생각하십시오.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작업을 두 개의 CPU가 이용을 하는데, 자, 컴퓨터 장애로 인한 작업 중단을 방지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두 개의 CPU가 같은 하나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한다. 상호 점검하면서. 자, A라는 업무가 있는데, 자,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둘이서 이 A라는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듀플렉스는 두 개의 CPU를 이용하고 있지만 한 개의 CPU만 작업을 하고 다른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너 혹시 고장나면 내가 할게. 자, A라는 작업이 있는데 1번이 하고 있어요. 1번. 야, 너 먼저 하고 있어. 네 고장나면 내가 2번 하고 있게.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듀플렉스입니다. 듀얼은 동시에 두 개의 CPU가 하나의 업무를 같이 처리하는 반면에 듀플렉스는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배간, 우리 동년배, 같다 그런 말입니다. 동배, 피어투피어, P2P라고도 표현합니다. P2P. 자, 그러면 PC와 PC, 개인 대 개인처럼 서버의 도움 없이 1대1로 통신을 하는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누구든지 서버가 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링형, P2P 아시죠? P2P. 자, 링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보내줄 때는 얘가 서버가 되겠죠. 서비스를 해주는 거니까. 그럼 얘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넘겨주고 얘는 또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넘겨주면 얘가 아까 클라이언트인데 얘가 이제 또 얘한테 보내주니까 얘가 서버가 되고 얘한테 다시 클라이언트가 되고 받았으면 다시 넘겨주면 얘가 서버가 얘가 서버고 얘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즉 서버의 역할도 하고 클라이언트의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서버도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이게 동배간이라는 겁니다. 1대1 통신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 처리 시스템 성형, 별 성자, 성형을 따서 얼굴 성형하는 게 아닙니다. 별 모양 성형입니다. 스타형, 그래서 스타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에 서버를 두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인천, 서울 다 연결합니다. 중앙만 돼지겠죠. 중앙이 너무 많아요. 일이. 자, 그래서 온라인 방식으로 중앙의 컴퓨터와 1대1로 연결한다. 중앙의 컴퓨터가 고장나면 얘가 하나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돼 버렸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앙 집중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분산 처리, 나무가지형을 씁니다. 트리 나무가지형. 자, 중앙에다가 서울을 하나 두고 대전, 대구가 아니라 광역시급으로 도별로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하나 놓고 각 지역 안에서, 자, 경상도 안에서 또 각 지역이 있겠죠. 전라도 안에서 각각 또 지역이 있겠죠. 충청도 안에서 각 지역이 있겠죠. 이렇게 나무처럼 뿌리를 뻗어나가는 게 나무가지형입니다. 자, 처리 속도의 향상 목적, 분산 처리하는 거죠. 분산 처리. 자, 혼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처리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분산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트리형, 나무가지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 방식의 분류. 자, 중앙에서 모아서 할 거냐, 분산해서 할 거냐, 또 듀플렉스냐, 듀얼이냐, 다중이냐, 다중 프로냐, 다중 처리냐, 이런 것들 구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 방식의 분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컴퓨터의 분류 모처럼 만에 별이 4개. 하나만 더 있었으면 장수 돌침대 나왔을 텐데, 자, 별이 하나가 부족해서 장수 돌침대가 안 나와요. 제가 계속 장수 돌침대 이렇게 광고하는데도 장수 돌침대에서 협찬이 안 들어오네요. 왜 그럴까요? 자, 아무튼 별이 4개입니다. 4개. 자,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3가지 크게 컴퓨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별이 4개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목적에 따라서 평범하게 쓰느냐, 범용이란 평범하다 그런 말입니다. 전용이란 특수하다 그런 말입니다. 전용, 특수형. 자, 컴퓨터는 크게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컴퓨터는 다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우리 개인이 쓸 수 없어요. 인공위성을 관측한다거나 뭐 구름의 이동사진 일기예보를 한다거나 이런 슈퍼컴퓨터들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쓸 수 없어요. 왜? 슈퍼컴퓨터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못 씁니다. 왜 못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슈퍼, 대형, 메인, 미니 여기까지가 보통 아날로그 컴퓨터, 전용 컴퓨터입니다. 개인은 워크스테이션이라든가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가장 따봉입니다. 따봉.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험에도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컴퓨터는 숫자 문자와 같은 불연속적인 데이터, 불연속이다. 불연속. 자, 우리 컴퓨터 껐다 켰다 안 쓸 때 끄죠. 껐다 켰다 연속하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숫자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 이런 아날로그 컴퓨터는 온도 전압, 우리 병원 가면 그 환자 앞에 이렇게 있죠. 막 띡띡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죠. 멈춰버리면. 그래서 온도 전압과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 이 아날로그 컴퓨터는 컴퓨터를 끄면 고장 나버려요. 그래서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져오면 계속 24시간 365일 계속 켜놔야 돼요. 뭐 하려고? 아무것도 못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게임도 못해요. 인터넷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구름의 이동사진, 뭐 인공위성 보려고 24시간 365일 켜놓으면 전기세만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줘봤자 별 필요도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프로그램,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인터넷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기억도 합니다. 그래서 과제도 뭐 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불연속적인 컴퓨터이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기억 능력도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논리회로를 사용하느냐, 증폭회로를 사용하느냐. 자, 내가 어제 겨울이 다가와서 따뜻한 5리털 잠바를 하나 샀어요. 파카라고 그러죠. 5리털 파카를 하나 샀어요. 근데 친구가 보고 자꾸 돼지털이라고 놀려요. 야, 그거 돼지털이지. 돼지털이라고 자꾸 저보고 놀립니다. 그래서 돼지털은 논리회로를 사용한다라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날 증폭시키고 있어요. 돼지털이라고 나를 놀리니까 날 증폭시키는 그런 놀리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은 논리회로, 아날로그는 증폭회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 속도가 느리다. 자, 디지털은 왜 느린지 볼게요. 자, 5.2149, 214, 3.219234, 이걸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어떻게 해야 돼? 8, 4, 이렇게 하죠. 근데 아날로그는, 대충 보니까 8.4,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속도가 빨라요. 근데 얘는 막 다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다 보니까 느려요. 그런데 뭐가 좋아요? 정밀도가 정확하잖아요. 정확해. 정밀도가 높은 반면에 연산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아날로그는 대충 계산하다 보니까 정밀도가 낮아요. 그러나 연산 속도는 빠르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사칙 연산의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하지만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의 아날로그 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디지털은 논리회로, 아날로그는 증폭회로, 사칙연산, 미적분, 속도 느림 빠림. 자, 그 다음에 불연속이냐 연속이냐. 우리 집 아날로그 갖고 오면 계속 연속해놔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자, 프로그램 필요하고 기억 능력이 있는 우리는 디지털 컴퓨터가 나에게는 짱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분류, 아날로그와 디지털 컴퓨터. 하이브리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이용한 역시 특수형 전용 컴퓨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분류 살펴봤습니다. 자, 데이터의 구성도 별이 4개네요. 별이 4개. 자, 비트 순서를 암기해야 돼요. 순서. 자,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해요, 이걸?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B 알죠? B. 레인 B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 B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비가 왔대요. 비가. 연예인 비가 왔는지 창밖에 비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니 봐. 저게 비니 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비니 봐. 자, 와, 저게 빈지 창밖에 빈지 연예인 빈지는 몰라요. 비니 봐. 와. 필레 파데이 필레파. 뭐예요? 이건 또 필레파. 담배 필레 파데이 이렇게 외우십시오. 자, 말이 안 되더라도 좀 외우십시오. 자, 비니 봐. 와. 필레 파데이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말이 안 되죠. 저도 썰렁합니다. 뭐 펭귄도 한 마리 지나가죠. 못 봤어요? 다시 한번. 자, 펭귄이 지나갑니다. 펭귄. 자, 순서를 암기하라는 겁니다. 순서. 자, 비트는 정보 표현의 가장 작은 단위 2의 비트승. 자, 예를 들어서 4비트 그러면 2의 4승 16개. 2를 4번 곱한다는 뜻입니다. 2를 4번 곱한다. 2의 8승 2의 4승은 16개죠. 2를 4번 곱했으니까. 2의 8승은 256개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가 가장 작은 1비트를 말하는 거고 그게 4비트가 모이면 니블이라고 합니다. 니블. 자,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됩니다. 주소 표현의 기본 단위, 문자 표현의 기본 단위. 자, 뒤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문자 표현의 기본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문자 표현의 기본 단위가 바이트라는 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드, 중앙처리, CPU.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중앙처리 장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중앙처리 장치의 연산의 기본 단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서 위주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니 봐. 와. 필레 파데이. 비가 담배 피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자료. 자료는 자, 여기 우리 데이터가 자료입니다. 데이터 자료. 가공하지 않은 무수한 많은 내용들을 자료라고 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가공해서 쓸모있게 만든 걸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정보. 자, 쓰레기 자료 말고 그 중에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용량 단위, 기억 용량 단위. 자, 앞에서 좀 추웠죠? 한 번 더 추위를 타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자, 여기 기억 용량의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자, 아까 펭귄이 지나갔죠? 바다에 가면 펭귄만 있는 게 아니라 갈매기도 있습니다. 갈매기. 갈매기 알죠? 끼룩끼룩 갈매기. 갈매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있으면 갈매기 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편의상 갈매기가 아니라 킬매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킬매기, 갈매기 말고 킬매기 떼. 근데 킬매기 떼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피바다, 페타인데 우리는 피바다라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킬매기 떼 다 뒤지면 피바다. 이렇게. 자, 킬로바이트는 1024바이트입니다. 10의 3승, 대략 1000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의 6승, 1024를 2번 곱한 바이트죠. 10의 9승, 1024를 3번 곱합니다. 킬매기 때 102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페타까지 있지만 킬매기 때 피바다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만. 자, 여기 우리가 10의 3승, 10의 6승, 369, 369 아까 있었죠. 밀마나 핏배, 밀마이크로, 나노. 자, 여기는 U자입니다. U자. 여기는 N자입니다. N자. 여기는 M자고. 다시 쓸까요? 자, MS, 그 다음에 US, 그 다음에 NS입니다. N이에요, N. 그 다음에 PS, FS, AS 이렇게 쓰죠. 얘는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얘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AS가 가장 빠른 거예요. AS가. 밀마나 핏뱀 라고 기억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플러스입니다. 369. 얘는 처리 속도예요. 처리 속도. 얘는 용량 단위입니다. 용량 단위. 물론 맨 뒤에 있는 킬매기 때 피바다 맨 뒤에 있는 게 가장 용량이 크고 여기도 용량이 얘가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2의 10승, 20승, 30승, 40승, 50승 10의 369로 가도 되고 2의 10승 단위로 가도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펭귄도 있고 바다에 가면 킬매기 때 다 죽으면 피바다가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바이트, 문자 표현의 기본 단위다라고 했죠. BCD, 뭐 ASCII, FCD 세 가지 코드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BCD는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냥 이지나 십진 코드라는 정도 842. 자, 그 다음에 ASCII와 FCD 그 중에서도 ASCII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ASCII는 7비트 2의 7승각에다가 했죠. 2의 7승 그래서 128까지입니다. 8비트는 FCD는 2의 8승계 256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페리티 비트를 포함하여 8비트로 쓴다. 자,
페리티 비트가 뭐예요? 그럼 여기 페리티 비트 오류 검출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류가 오류 있네 없네만 따지는 겁니다. 오류를 고치지는 못해요. 해밍 오류 검출의 교정까지 가능한 건 해밍 코드가 있다. 자, 페리티는 검출만 하고 해밍은 검출의 교정까지 가능하다. 검출 방법에는 페리티에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은 홀수, 짝수. 자, 홀수 방식으로 할 건지 짝수 방식으로 할 건지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리티 한 비트를 포함해서 8비트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정보는 7비트입니다. 이 한 비트는 오류 검출용입니다. 그래서 통신용에서 주로 오류 검출할 때 쓰이고, 여기 개인용 컴퓨터다라고 되어 있죠.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건 아스키다. FCD건 개용 컴퓨터. 자, 일반 개인이 아니라 특수한 대형 컴퓨터에 사용하는 방식이 FCD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키는 총 7비트라고 그랬습니다. 7비트. 그래서 존을 표현하는 3비트, 디지트, 숫자를 표현하는 4비트로 나눠지는 반면에 FCD는 존과 디지트 모두 다 4비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7비트, 8비트, 개인용, 대형, 페리티를 포함해서 8비트로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 보통 이런 것들은 BC, 여기 미국 표준 코드라고 되어 있죠. 아스키는 특히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우리나라 코드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는 KSX1 빵빵1 완성형과 조합형, 한글 한자 특수문자는 2바이트, 영문 숫자 공백은 1바이트로 처리하는 반면에 또 국제 표준 코드, 미국 표준 코드가 있고 국제 표준 코드가 있습니다. 유니코드. 자, 이렇게 우리는 2바이트, 1바이트 나눴죠. 그런데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 코드로 모두 공백 포함해서 모두 2바이트. 자, 1바이트가 8비트죠. 1바이트가 8비트니까 2비트면 16비트가 되는 겁니다. 자, 유니코드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 표현 보겠습니다. 보수는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음수. 자, 컴퓨터 내부에서 뺄셈 회로를 별도로 두지 않고 보수기를 이용해 가산, 덧셈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수에는 1의 보수와 2의 보수가 있는데 1의 보수는 1을 0으로, 0을 1로 무조건 변환하는 겁니다. 2의 보수는 1의 보수 플러스 1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이진수, 16진수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자, 이진수는 0과 1만 사용합니다. 0과 1만. 자, 또 8진수라는 게 있습니다. 8진수. 0부터 7까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법은 뭐예요? 10진수죠. 10진수는 0부터 9까지를 사용합니다. 0부터 9까지. 즉 차기보다 하나 적게 사용하죠. 0, 1, 8진수는 0부터 7까지, 10진수는 0부터 9까지. 그러면 16진수는 자 10부터 두 자리 숫자 못 표현해요. 0부터 9까지 그대로 표현하고 10은 A로, 11은 B로. 자, 여기는 거꾸로 들어가 버렸네요. 12는 C로, 13은 D로, 14는 2로, 15까지. 원래 16진수니까 0부터 15까지를 써야 되는데 두 자리, 10부터는 두 자리니까 안 되니까 0부터 9까지 표현하고 10부터는 한 자리인 A, B, C, D, E, F로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진수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수 만드는 방법. 자, 여기가 0이죠. 여기는 소수점 단위고 여기는 정수 단위입니다. 자, 맨 뒤에가 1입니다. 1. 자, 1에다 2를 곱하면 얼마예요? 2. 또 2를 곱하면 4. 또 2를 곱하면 8. 또 2를 곱하면 16. 또 곱하면 32. 그 다음에 얼마예요? 64. 그 다음에 128. 그 다음에 256. 그 다음에 512. 그 다음에 1024. 그 다음에는 한계가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를 중심으로 1부터 가겠습니다. 1부터 1, 2씩 곱해갑니다. 1, 2, 4, 8, 16.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소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반씩 줄어들죠. 얘는 2배씩 곱해지지만 얘는 반씩 줄어듭니다. 0.5, 0.25, 0.125, 0.0625 이렇게. 자, 최근에 나온 적 없습니다.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33이라는 정수를 보겠습니다. 33. 자, 그럼 33이 필요하려면 32와 1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10001입니다. 10001. 만약에 40이 필요하다. 그럼 40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40. 자,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1, 2, 4, 8, 16, 32, 64. 자, 32와 8이 필요하겠죠. 1, 0, 1, 0, 0,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진수 만드는 방법 기억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39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32, 39. 자, 32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7이 더 필요하겠죠. 4, 2, 1. 32에 7이 더 필요합니다. 1, 0, 0, 1, 1, 1. 여기까지가 이진수라는 겁니다. 이진수.
자, 그럼 우리는 33이니까 이거하고 이거만 필요하겠죠. 100001. 그러면 10001, 여기도 10001, 두 개가 1번, 2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32.25. 25가 표현하려면 여기만 있으면 되겠죠. 0. 그래서 여기가 0이 아니라 여기가 1이겠죠. 1. 나머지는 010입니다. 010. 오른쪽 자리 0은 필요 없으니까 01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자, 이를 중심으로 왼쪽은 2배씩 커지고 오른쪽은 반씩 줄어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수 문제 2의 보수로 표현하면 그랬습니다. 먼저 2의 보수를 표현하려면 1의 보수를 만들어 봐야 돼요. 1의 보수. 자, 1의 보수는 무조건 반대로 1은 뭘로?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은 0으로, 0은 1로. 이게 1의 보수가 되겠죠. 자, 0, 1, 0, 0, 1. 거꾸로, 이거에 거꾸로 해주는 게 1의 보수입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하라고 했어요. 2의 보수는. 그럼 1, 1, 0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런데 컴퓨터 이진수는 우리는 10진수에서 10이 되면 하나 올려주는 것처럼 이진수는 2가 되면 하나 올려줍니다. 하나 올리고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1, 0 더하면 1입니다. 또 얘네들은 더할 게 없으니까 0, 1, 자,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0, 1, 0, 1, 0. 자, 그러면 정답은 0, 1, 0, 1, 0.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1의 보수는 모두 다 뒤바꾼다. 자, 모두 다 뒤바꾼다. 2의 보수는 맨 마지막 오른쪽에다가 하나를 더 2를 더한다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모두 정리가 되었고 이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세대별로 젠트집 고초라고 했습니다. 젠트집 고초. 자, 그리고 5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죠. 인공지능, 퍼지, 패턴, 젠트집, 집, IC, 찝쩍거리니까 IC, 이거 몇 세대였어요? 3세대였습니다. 3세대. 자, 2개 이상, 그러면 다중처리, 듀플렉스, 이건 아니죠. 다중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많다. CPU는 하나지만 다중처리와 듀플렉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 자, 듀플렉스는 듀얼이라는 게 있었죠. 듀얼과 듀플렉스를 좀 구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듀얼은 동시에 하나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듀플렉스는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자, 여기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2개 이상 CPU가 여러 개의 작업을 하는 거니까 다중 처리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이다. 이산이 불연속 그런 말입니다. 떨어져 있다. 우리 이산 가족이라고 그러죠. 연속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가족을 이산이라고 합니다. 산술 논리, 디지털이라고 자꾸 놀리죠. 나는 분명히 오리털 샀는데 아날로그 징폭,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보다 느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날로그는 연산 속도가 빠른 반면에 정밀도가 떨어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증폭 회로가 자, 아날로그 방식이다라는 거. 자, 네 번째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숫자 문자 이산, 곡선 그래프는 아날로그 방식이죠. 아날로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방식입니다. 자, 5번째 문제. 아스키. 아스키는 7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은 페리티비트 1비트를 이용하여 어디에서? 통신상에서 통신용으로 8비트로 쓰기도 한다. 그래서 통신용으로 쓴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7비트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고 한글 한자 표현이 고려하여 구성된 거. 한글 한자 아스키는 미국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표준. 그래서 한글이 아니라 영문을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6번째 문제. 개인용 PC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아스키. 대형에서 사용하는 게 앱시딕입니다. 현재는 개인용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관련하여 페리티비트, 오류를 점검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에러 검출용이다. 짝수 방식과 홀수 방식으로 페리티를 사용할 수 있다. 페리티비트는 1비트이다. 에러가 발생한 비트가 아니라 자, 페리티비트는 뭐예요? 오류를 검출만 하는 거지 어디가 오류 있는지 몰라요. 오류를 찾기만 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정정까지 하는 건 뭐였어요? 정정까지 하는 건 해밍이 있었습니다. 해밍. 자, 그리고 이 페리티비트가 오류 발생한 비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류를 검출할 비트입니다. 오류를 검출할 비트. 이 페리티비트를 이용해서 오류를 검출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번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컴퓨터에 사용하는 자료의 표현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우리 뭐 있어요? 비니, 바, 와, 워였죠. 비니, 바, 워.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필레, 파데. 이렇게 있습니다. 필레, 파데. 그러면 비니, 바, 워. 바이트 붙어 있네요. 바, 워, 필레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밀마나, 핏백 있어요. 자, 그럼 얘가 1번이겠죠. 밀마가 없네요. 나가 세 번째. 그 다음에 피가 네 번째. 얘가 다섯 번째죠. 3, 6, 9죠. 얘는 9. 나누니까 3, 6, 9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는 하나의 통신으로 연결시키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 단말 장치로부터 연결시키는 분산 처리 환경. 이게 나무 가지입니다. 얘는 버스형입니다. 버스형. 얘는 망형이라고 합니다. 망형. 자, 아까 우리가 동배관 있었죠. P2P. 자, 링형처럼 이게 동배관 P2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3문제를 풀 거지만 여러분들이 13문제 외에 별도로 또 풀어줘야 되는 문제 있습니다. 자, 5년간 별도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정리한 문제고 여기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이렇게 해설까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성형은 고장 진단이 쉽다. 자, 고장나면 중앙이 고장 나는 거니까. 자, 망형은 모든 컴퓨터를 연결한 원거리 통신에 쓰이고 자, 트리는 분산형입니다. 분산형. 자, 버스형, 망형, 링형, 나무가죠. 이렇게 별도로 문제를 꼭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출문제 수가 좀 바뀝니다. 자, 새로운 문제를 집어넣고 오래된 문제는 좀 빼고 그러니까 현재는 문제가 23번에 끝났지만 더 늘 수도 줄어들 수도 해가 바뀌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부터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분산처리 환경이니까 나무가지요. T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컴퓨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GI죠. 여기서 가비지. G는 가비지입니다. 가비지. 가비지가 뭐예요? 쓰레기 그런 거죠. 그 요즘에 뭐 갑질한다라고 그러죠. 갑질. 아, 막 자기가 회장이고 뭐라고 막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갑이지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갑이지가 아니라 나는 쓰레기라는 소리예요. 갑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garbage, 영어로 garbage지만 갑이지라고 발음을 하면 나는 갑이지가 아니에요. 나는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반대로 골드인 골드아웃, 금을 넣으면 금을 넣은다. 즉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를 잘못 옳지 않으면 결과도 옳지 않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값이 나온다라는 의미의 GIGO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환성. 여기저기 다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네가 써도 되고 내가 써도 되고 기종에 상관없이. 자, 처리 속도. 킬메기 때 피바다. 이건 기억 용량 단위였죠. 기억 용량 단위. 처리 속도는 뭐였어요? 밀마, 여기 있죠. 밀마나 피뱀 아가 있었습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사무처리, 학습, 과학계산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평범하다 그럽니다. 평범한 컴퓨터, 우리는 디지털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12번째, 자, 이해보수. 이해보수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얘를 1, 0, 0, 1로 이해보수로 바꾸고 다시 더하기 2를 하면 0, 1, 0, 1, 1, 0, 1, 0이 된다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진수, 13을 16진수로 10은 A, 11은 B, 12는 C, 13은 D가 되겠습니다. 14는 E, 15는 F.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이번 강의는 13문제로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문제 더 있으니까 좀 더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3번까지 시간에 따라서 문제 수는 늘어줄 수 있다는 거. 자, 제가 13문제를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외에 23번까지 10문제만 더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자, CPU 관련 중앙처리 관련 내용을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